게스트분들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출연하신 가수 이진우님, 그리고 수경자 조은아님, 그리고 김아연 감독님, 전하정 감독님 순서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착석해주시면 되고요. 착석하고 나면은 저희 바로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좀 바닥에 내려주세요. 사진 때문에 그러면 물은 바닥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자간담회 질문과 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자리 찾아주신 기자분들 향해서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그리고 감사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하정 감독님부터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보인간 생존신고에서 기보인간 1 역할을 맡은 권하정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보인간 2 김아연이고요. 이게 기자님들 일이시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방송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기보인간 조은아입니다. 영화 관심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네 번째 기보인간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등신 대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인사와 간단한 소개 들어봤고요. 그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자리로. 저는 일단 이순윤 씨한테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 그 뮤직비디오 USB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물론 영화에도 나왔지만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뮤직비디오 찍고 나 지금 3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어서 감회도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까지 개봉한다고 하니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USB를 공연을 하고서 공연한 날 받았고요.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고 밤에 확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야의 제작진분들한테 약간 알고리즘이 탔나봐요. 그래서 비슷한 제안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시혜적인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대부분 그래서 다 거절을 하다가 이번 USB와 편지를 보면서 제가 이분들이랑은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무명성 지구인 그 뮤비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정서여가지고 답장을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본 소감. 사실 제가 그 시절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계속 같은 시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소회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제가 마지막이라고 설정했던 어떤 시절의 감정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기자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여전히 음악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고 운이 좋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어떻게 하시면서 이 작업하시는 새 감독님이 싸움 한 번 없이 이렇게 잘 찍으셨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계속 영화도 잠깐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돼요 뭐 이런 말들을 워낙 업계에서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의 적이 생기면서 그 감독님들끼리는 이제 더 끈끈해지지 않나 싶었는데 실제로 뭐 단가라든지 뭐 뭔가 좀 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뭔가 작업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제대로 납기를 안 맞춘다든지 단가를 잘못 알려줬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새 감독님도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저희 여기 듣보인간이라고 자칭하시는 세 친구분께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셨는데 영화 연출은 저희 권하정 감독님, 김아연 감독님 두 분께서 같이 하시고 뮤직비디오의 제작은 세 분이 함께 하신 거라가지고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세 분이 같이 뮤직비디오 작업을 했으니까 질문에 세 분 다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모든 뭐 한 가지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덜 생겨가지고 뭐 그러니까 하나도 순조롭게 주문하고 발주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저희가 뭔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미숙했던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간판 사이즈가 잘못됐다든지 근데 운 좋게 또 그게 두 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저희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긴 했지만 페인트 색깔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소한 것부터 큰 틀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계속해서 이거 험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 공동의 적을 욕하면서 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야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나갔던 것 같고요. MBTI는 전 INFP입니다. INFP입니다. 네, 또 아이몬도님이나 출연하신 구은하님 네.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싸웠을까 했는데 되게 자주자주 싸워가지고 또 자주자주 잘 화해해서 이렇게 우정을 더 가질 수 있었고 그런 부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 MBTI도 똑같이 INFP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 같이 겪으면서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같이 각자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MBTI 원래 다 같았었어요 저희가. 근데 저만 그때 J로 바뀌어서 저는 INFJ입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승민님께서 네 분이 다 인프피 팀으로 구성이 돼 있었네요. 근데 재미있는 우연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를 찍고 이제 다큐를 찍는 것도 좀 몇 년 전이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승윤 씨는 지금 이제 활발히 활동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세 분의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신 순서대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 일을 쭉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그냥 기만으로 살고 있고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도 없고 저에게 가장 큰 뭔가 변화라고 하면 그 조카 탄생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그게 제일 좀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 달라진 점은 그 당시에는 제가 영화라는 걸 이렇게 내가 좋아했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고 그렇게 재능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땐 좀 눈치를 되게 많이 봤는데 지금은 달라진 점은 실력은 비슷한데 조금은 내 색깔도 내 취향도 좋아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겨서 열심히 영상이나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사실 또 한 번의 좌절을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일들을 잘 헤쳐나갈 줄 알았는데 저는 저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동안 그러다가 저희 집에 고양이를 들이게 되어가지고 고양이 밥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고양이 아무리 좋아하는 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빵집에서 일하면서 현실적으로 고양이 잘 키우는 걸 일단 목표로 두고 일단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세 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분들께서 가족이 늘어나셔서 행복해졌다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20대 때 가졌던 꿈이나 뭐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 감독님과 그 가수님한테 어떤 성숙의 계기,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숙이 됐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사소한 궁금함은 이수민 씨의 그 뮤직비디오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영화에 나온 이야기를 계기로 각 네 분께서 어떤 뭐 성장이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 네 분 다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먼저 대답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예산을 몰라가지고 먼저 듣고 답변하는 거예요. 일단 달라진 점은 아까 그 비슷하게 말씀했듯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개봉까지의 모든 과정,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한 번 더 좀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힘든 만큼 근데 힘든데 또 재밌어. 근데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이 다큐멘터리 작업하면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기운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예산 같은 건 다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좀 겪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는 편이어서 그 기자님 질문에 지금 대답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이번에도 그냥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정리했던 건 그냥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냥 희망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희망이 가지기까지가 되게 긍정적인 것일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희망 이꼴 긍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희망은 좌절이 있어야지 희망을 생각하고 슬픔이 있어야지 희망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많이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많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영화과에 다니면서도 재학 중에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느냐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좋아하는 거를 꼭 잘할 수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저한테 되게 감사한 깨달음이었어요. 좋은 작품을 남겼고 그래서 깨달았고 포기하는 또 용기를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예전 같았으면 조금 더 어렵다면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도 좋아하는 걸 하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는 솔직하게 마음이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했어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제가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의 저는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누군가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했던 꿈을 다시 꿔보겠습니다 하는 그 새로운 꿈의 형태의 제 노래가 일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물론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또 보람을 느낄 타이밍인지 혹은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타이밍인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대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활을 걸고 내가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 시점에 누군가의 또 불꽃이 함께 닿아서 그래도 조그마하게 더 커진 불꽃이 된 것 같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저희 출연하신 부은아님께서 편하신 순서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찍어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3명이 함께 의견 내고 같이 제작하고 모두 같이 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는 저희 3명의 이름으로 연출이 올라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느라고 친구들이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하고 있을 시기에는 제가 좀 쉬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게 됐습니다. 영화과 졸업 이후에 쉬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쉬었고 사실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이 두 친구가 그냥 저의 자랑이 될 만큼 너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같이 작업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었던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딱 거기까지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영화를 쉬고 있고요. 그리고 MBTI가 왜 바뀌어? 제가 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뮤직비디오 작업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다시 해보니까 제 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내는 게 제가 조금 더 편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통제가 가능한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영화 촬영 스튜디오. 죄송합니다. 적적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촬영 스튜디오 저희도 사실 처음으로 가서 했던 거라서 저는 되게 뜻깊고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이제 뮤비랑 다큐를 동시 진행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이제 뮤비랑 다큐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영화제나 상영회 같은 데서 관객들과 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과 반응한 것, 또 그분들과 소통한 것도 어땠는지 네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막 뮤직비디오랑 다큐멘터리를 함께 작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들의 기록을, 우리들의 이런 도전을 한번 소소하게 기록해볼래? 이렇게 했던 데서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점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점점 몰입하면서 어떤 그런 작은 기록들이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가 막 겪었던 그런 난관들이나 시련들이 이제 서사가 되어 가더라고요. 영화제 때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되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 뭔가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극이라든 그런 생각을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 때 이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막 안아주시고, 영화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저희를 기다려주시면서 이제 뭔가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화를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따뜻한 마음들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화면보다 훨씬 더 실물이 더 괜찮다는 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두 분도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저는 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안 듣고 있었어요. 영화랑 다큐 저희 같이 개봉한- 서울국립영화제에서 네. GV 했을 때 스님님도 함께 네.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 영화를 본 관객분들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혹시 나누고 관객- 싶은 게 있으시다면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제 두 감독님께서 너무 관객분들을 웃기고 싶어하는 그 강박관이 보여가지고 저는 사실 그때 그냥 두 분 개그 치시는 거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었고요. 그 영화와 뮤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고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에서의 제 연기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뮤비 연기를 제가 사실 잘 못 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운 미장센이고 너무 잘 만들어주셨는데 다음에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목에 생존신고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이 내용에 생존신고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제들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만나고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되면서 좀 알리게 되셨는데 이름을 여전히 본인을 듣보인간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목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어떤 에피소드였는데 이제 제가 영화를 쉰다고 하고 쉬고 꽤 오래 쉬어서 이 사람들도 제가 이제 쟤는 영화를 안 하는 애로 학교에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선배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영화 안 한다더니 살아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 또 속으로 뭐야, 뭐 영화 안 하고 있으면 나 죽어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처음 만든 작품이어가지고 이건 나의 생존신고 같은 영화다. 나 여기 지금 살아있다 라는 뜻에서 듣보인간 생존신고라고 적었고요. 제가 듣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날이 오긴 올까요? 아마도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 최근에 이렇게 비슷한 또래 여성 감독님들이 낸 다큐멘터리가 뭐 성덕이나 내연이 전지현과 나라든지 다 이 작품까지 공통적으로 뭔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작품을 마음속에서 경쟁작으로 생각하고 우리 작품을 편집하면서 아니면 뭐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 다큐는 그런 작품 말고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후반 작업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신 그런 이제 차별점을 두시려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쨌든 이 세 작품들이 다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이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구은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사람을 괴롭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게 없는 삶보다는 있는 삶이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출연하신 분들, 감독님들, 가수님들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감독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를 이제 편집할 때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도 저희는 처음 해보는 이제 것이어서 이제 많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덕이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아서 못 봤고 내연이 전지현과나 뭐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이제 여러 다큐를 보면서 다큐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큐를 이런 색깔로 내자라고 해서 뭔가 레퍼런스 영화로 삼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로 우리만의 색깔을 내자라고 조금 더 집중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레퍼런스 영화가 있냐는 거였고, 두 번째 질문이 저도 잠깐 깜빡했는데 혹시 기자분 괜찮으시면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삶이 그래도 좋아하는 게 없는 삶보다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혹시 그런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네 분 다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 덕질이나 뭘 엄청 몰입해서 좋아하는 게 어릴 때부터 저한테 맨날 그게 참을성 없다? 되게 하나에 집중 못한다는 말 되게 많이 듣고 살아서 이것저것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잠시나마 이제 이승윤님을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이분을 좋아하면서 팔로우하면서 왜 하는지 알겠다 이런 데서 이렇게 그런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를 이렇게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네. 저는 이제 보통 어느 장소에 가서 이제 꿈과 희망을 긍정적인 메시지를 달라고 해주실 때 정말 어렵거든요. 꿈을 꾸시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사시면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저는 진짜 죽어도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활을 걸어서 한다고 해도 모두가 같은 그 수치의 기쁨을 느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정말 운이 좋아야 되고 타이밍이 좋아야 되고 그 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고 상황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오롯이 투신해보고 나이가 드는 편이 이후에 그 시절을 설명할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 가지실 것 같고요. 처음에 이승윤님께 편지와 그 직접 만든 일러스트 형식의 뮤직비디오를 보낼 때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보내면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개봉까지 하게 될 줄을 예상을 하셨는지, 혹시 만약에 승윤님이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은지 좀 궁금해서 세 분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때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고 정말 모든 정신과 마음을 거기 집중했기 때문에 개봉의 개짜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9월 6일 개봉인데 아직까지 저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승윤 씨가 답장이 없었다 그러면 일단 이승윤 씨 조금 뒷담화하고 왜 안 와 이렇게 하고, 근데 저희가 어쨌든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자 해서 또 뭔가를 했잖아요. 거기에 가능성을 보고 우리 뭔가 또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희망이 생겨서 또 다른 창작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은하님이나 하정 감독님은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도 그 뮤직비디오에다가 다큐멘터리까지 아니 자체를 완성시킨다는 것 자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승윤 씨가 만약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면 그때 저라면 아마 좀 빠르게 포기하고 제가 뒤끝있는 편이어서 염탐을 하고 뭔가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의 저라면 이거에도 너무 안 넘어와? 그럼 이건 어때? 하고 몇 개의 뮤직비디오를 좀 더 만들어서 좀 문을 두드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사실 많은 덕후나 누군가를 좋아해본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꿈의 케이스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 성덕의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승윤 가수님은 이제 처음에 USB 받고 이랬을 때 이게 끝까지 갈 것인지, 혹시 사기는 아닐까, 혹은 이를테면 아니면 이분들이 질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신은 없었을지, 중간중간 보면은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대여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 감독님들의 믿음을 못 받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느낌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승윤 씨한테 입덕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같은 동료로 아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서 좋다, 그 마음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입덕을 하려면 조금 더 한번 제 마음을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선덕이 된 사람으로서
일단은 정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좀 영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또 다큐멘터리로 낼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저한테는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엄청난 불신론자라서요. 보통은 안 믿습니다. 보통 안 믿고 보통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음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라는 워딩이라기보다는 저희 다 같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무언가 으쌰으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오히려 그런 워딩에 더 신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저희끼리 부딪히는 거구나를 알면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 대관이 막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오디션 첫 번째 촬영 날 제가 못 갔습니다. 그 겹쳐가지고. 그래서 오디션은 사실 아마 못 간다 그러면 이 자식 뭐야 하면서 이렇게 자르시지 않으실까 했는데 다행히 촬영도 하고 오디션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워딩이 아니라 이런 워딩이어서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수민 씨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시잖아요. 인상 깊었던 게 막 처음에는 이수민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 되니까 이수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게 된 뭐 계기라든지 그런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의 뮤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가 이 일이 재밌는데 이거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이셨는지요? 딱 정확한 때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게 점점 몰입하면 할수록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이면 좋아할까? 이렇게 했던 문제에서 그냥 갑자기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문제를 끌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점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저희가 이제 구성을 짜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 있던 그런 열정들이 이제 나왔던 거 아닐까. 뭔가 의식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이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이승윤 씨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만 네 분 다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이 Q&A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하정 감독님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봉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처음에는 막 관객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했을 때 저런 애들도 하는데 뭐 나라가 못하겠어? 이런 도전적인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시간이 흐르고 제 영화를 다시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한때 그냥 운 좋게 타이밍에 얻어 걸렸던 걸 우리가 다 해냈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관객분들이 재미나게 영화를 봐주시고 이따금 관객분들의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저희 영화가 한번 떠오른다면 되게 영광이지 않을까,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가 이제 영화제에 가고 상영을 했을 때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용기가 저희한테 왔던 것처럼 관객분들한테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저는 그냥 이 러닝타임 1시간 20분 동안
진짜 그냥 걱정이나 근심 없이 그냥 호로록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 시간만큼은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짐이나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온전히 그냥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뭘 꼭 도전해야 해서 하기 전에 뭐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렇다 그것보다는 그냥 진짜 편안하게 그냥 동네 친구들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어떤 누군가 친구여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덕질하는 어떤 가수가 생각나도 좋고 그냥 어떤 누구라도 보고 싶어질 때 그냥 그럴 때 봐도 좋은 영화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막 엄청난 도전기나 말씀하셨듯이 용기가 힘을 준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인간으로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그냥 모습을 재밌게 즐겨주시고 잘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모든 기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Q&A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스태프들이 장례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사진 포토타임 가질 테니까요. 기자분들 조금만 더 자리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은 잠깐 저희 스태프들 안내 따라서 잠깐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하시겠습니다. 재미있는 느낌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기 본명 가수죠. 초대 우승자는요 가수 이승.